안녕하세요. 두근두근 위례 라이브 시작합니다. 저는 정관장입니다. 네, 저는 벨파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별나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전무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게 네 분이 앉으니까 완전체 같은 느낌이 들어요. 네. 마이크가 네 개가 있어서 네 명이 앉은 거이긴 하지만 네, 이 마이크 제가 네 개 마련을 하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각각의 마이크에 막 다 띠도 다르고 막 그러죠. 네, 제가 이렇게 날품 팔아서 매번 마이크를 마련하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네, 감사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시즌에 두근두근 위례 라이브는요, 나의 새로운 경험 또는 나의 새 출발. 음흠. 뭐 어떻게 보면 뭐 인생 이막 시작 이런 거를 생각할 수도 있겠고, 이 인생 이막이라고 하는 게 요새는 뭐 40대 후반 또는 뭐 50대 이러면 오히려 새로운 그 일거리를 찾아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고 그걸 권장하기도 하잖아요. 저는 네. 그게 50살이 멀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제 발뒤꿈치더라고요. 벌써요? 네. 50이 가까워졌어요? 벌써요? 아유, 뭐 가까운 게 아니라 네. 어쨌든 지난 건 아니죠? 하여튼 네 그래가지고요. 깜짝깜짝 놀라는데 네, 이러면서 또 매번 새로운 경험을 하는 거는 아무리 나이가 많이 들고 또 시간이 흐른다고 해도 그 설레임과 서투름은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좀 나누고 있고요. 또 그런 것 때문에 생기는 두근두근함. 네, 이거 자체가 인생에 활력을 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 나눠보기로 하겠습니다. 예, 이 자리에 모신 분들이 다 여러 가지 일들을 오랫동안 해오신 분들인데 그 중에서도 또한 새로운 경험이 있는지 한번 이야기 들어볼게요. 우리 별나들님은 그런 그 요즘에 뭔가 새로운 내가 이 일을 할 줄은 몰랐다. 뭐 이런 거 있으세요? 네, 제가 다시 조직 생활을 하게 될 줄은 몰랐죠. 조직이라니까 뭔가 좀 무서운데요. 뭘까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아침에 출근해서 네. 점심까지 먹고 네. 이제 저녁에 7시에 퇴근하는 퇴근하는? 생활. 네. 퇴근 7시예요? 오, 퇴근 늦다. 출근이 네. 10시까지라서 네. 네. 그러면 뭐 이렇게 아이들 좀 챙기고 출근하는 거에서는 아주 힘들지는 않으신가요? 지금 평소에도 애들을 안 챙기기 때문에 네. 그렇죠. 예. 다 컸으니까요 이제 예. 예. 저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 근데 이제 아침에 출근할 때 한 1시간 반 퇴근할 때는 거의 2시간 이 걸린다고요? 네 걸려요. 어디로 출근하시는데요? 위치가 어디예요? 저기 강남구에 있는 도산공원 사거리인데 여기 위례에서 나갈 때는 버스를 이렇게 갈아타고 가야 되고 버스 네. 이용하지 않고 이제 지하철로 가면 1시간 한 10분 남짓인데 많이 걸어야 돼요. 네. 네, 그래서 제가 너무 그렇게 계단으로 네. 오르락내리락 걸어가면서 그 일렬 종대로 그렇죠. 출근하고 퇴근하는 네. 사람들의 그 속도감에 네. 리듬을 맞출 수가 없는 제 신체적인 한계 때문에 네. 그래서 가급적이면 지하철은 이용하지 않고 예. 그냥 버스로만 환승해서 다니다 보니까 네. 시간이 그렇게 걸리더라고요. 출퇴근으로만 하루에 이제 뭐 3시간 네, 이렇게를 네. 쓰신다는 말씀이신데 그럼 그 시간 우리 일은 뭐 그렇다 치고 그 시간은 뭘 하시는지부터 한번 얘기 들어볼까요? 거의 일의 연장선이게 돼요. 왜냐하면 이렇게 뭐 아이디어 네. 또 생각하게 되고 그렇죠. 그다음에 그것하고 관련된 뭐 요즘 스마트폰으로 서칭하거나 네. 예. 그러면서 시간 보내고 있어서 예. 거의 뭐 일과 일의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한다고 보면 네. 잠깐 잔소리로 제 경험을 말씀을 드리면 저도 되게 길게 그 출퇴근을 한 적이 있었고 지금도 이제 출퇴근 시간은 꽤 긴 편이어서 마음 잡고 좀 이렇게 될 때에는 하루에 2시간 정도가 출퇴근 시간이 되거든요. 네. 근데 그럴 때에는 오히려 아예 일과 다른 일인데 내 자신을 이렇게 돌볼 수 있는 뭐 책이라든가 뭐 요즘에는 뭐 음악이라든가 팟캐스트도 많은데 그거를 듣는 거를 온전히 그 시간은 그거로 하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물론 뭐 그렇지 않고 여러 생각이 들어서 일하는 마음으로 이제 할 때도 있긴 하지만
그 시간을 오히려 재투자하고 즐기는 시간으로 하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충분히 받아들여 볼게요. 네. 그거는 좀 그렇게 되고요. 그럼 일하시는 건 어떠세요? 제가 이제 어떤 일 하시는 예전에 거예요? 네. 광고 일을 했었는데, 아, 예, 네, 네, 그리고 그쵸, 이제 네. 아이들 이렇게 쌍둥이 태어나고 이제 키우고 육아하면서 한 14년 동안 그냥 어쩌다 한 번씩 일하는 프리랜서 역할로만 일을 하다가 최근에 이제 다시 사무실에 완전히 이제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하는 타입으로 하고 있는데요. 한 10여 년 넘게 그 공백이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세상이 정말 아주 많이 바뀌어 있다. 예, 그거를 일반 분들께 계속해서 일을 해오셨던 그 직장 다니시는 엄마들은 느끼지 못하는 부분을 저는 또 이렇게 느끼게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 세상이 많이 변했고 그다음에 나는 지금 약간 그런 면에서는 재교육을 후배 사원들한테서 받으면서 또 천천히 그들한테 또 네. 발맞춰서 가고 예. 있는 입장. 그러면서 저는 또 약간 이렇게 객관화된 입장이다 보니까 예. 그런 시각에서 또 사람들하고 같이 아이디어 나눌 때 또 도움되는 측면들도 있더라고요. 객관화라는 말씀은 그 나름대로의 공백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멀리서 볼 수 있는 힘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뭐 나이라든가 이런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렇다는 네, 말씀이신가요? 후자는 전혀 아니에요. 나이가 차이가 나서 제가 그들한테 통찰 있게 들려준다기보다는 네. 간극이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들려줄 수 있는 이야기가 많은 것들이고 그다음에 상품에 대해서 저희는 이제 세일즈하는 위주로 광고를 많이 하고 있는데 네네. 그럴 때는 모든 사람들이 지금 이 시대의 변화를 다 쫓아서 가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들도 여러 사람들의 타겟이 다 나눠져 있기 때문에 모두가 다 지금 하고 있는 이 메시지에 적합하게 다 알아들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그렇죠. 다른 네. 다양한 측면에서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메시지를 넣었을 때 다른 사람들은 전혀 다르게 받아들일 수도 있다. 예, 여러 가지 좀 시각을 제가 보여드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거는 일반적인 그런 뭐랄까 그 뭐 연령은 아니라고 하셨으니까 근데 본인의 생활 패턴이라든가 맞아요. 네. 또는 경험이 지금 말씀하시는 같이 일하는 동료들하고는 또 조금 다르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러신 건가요? 네, 네, 네. 일하시면서 매일매일 출근을 하는 거는 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오히려 경력 단절 네, 우리가 경력 많이 썼던 단절 여성이었죠. 경단녀, 네, 경단녀였다가 다시 복귀를 하신 셈이 되었는데 그러면 앞으로는 계속해서 이제 이 일을 잘해야겠다는 생각이세요? 이 일을 통해서 5년쯤 뒤는 제가 이제 50이 되거든요. 네, 그때 되면은 저도 제 이름으로 된 회사 오, 네, 네. 갖고 싶고 그렇게 해서 좀 다른 동료들하고 같이 이렇게 전혀 다른 조건에서 일을 한번 해보고 싶은 그런 꿈을 지금 꾸고 있어요. 다른 조건이 뭐예요? 다른 조건은 지금은 물리적으로 같은 사무 환경에서 다 같이 같은 시간대에 머무르면서 일을 하고 있는 구조인데 특히나 이제 광고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해야지만 아이디어에 대해서 바로바로 이렇게 대응할 수 있고 그다음에 광고주가 전화가 왔을 때 피드백 바로바로 줘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끼리도 그 자리에서 이렇게 서로 그렇죠. 네. 커뮤니케이션을 예. 해야지만 대응할 그래야 수 있기 되는 거 있죠. 때문에 네. 그런데 지금 보면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5년 뒤가 되면은 아마 지금 그냥 제가 조금 느끼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확대돼서 크게 느껴질 것 같아서 일할 수 있는 그런 근무 환경이나 시스템 같은 것도 좀 바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프리랜서처럼 이렇게 그 뭐 오피스 환경이 아닌 상태로 근무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네. 김 전무님 어떠세요? 매일 같은 사무실에서 여러 명과 같이 이제 하시면서 뭐 책도 만드시고 그러는데 만약에 아예 오피스가 없다 또는 뭐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충분히 가능한 얘기 아닐까요? 그 뭐랄까 요즘에 그러니까 컴퓨터로 화상 회의 같은 것도 진행을 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서로 어립 맞대고 해야 될 거 아니라 그러면 각자의 업무가 있다 그러면 편한 장소에서 각자 근무를 해도 상관없는 거니까
그 예를 들면은 이제 뭐 그 파주에 본사가 있고 네. 예를 들면 이제 뭐 서울 중앙쯤 되는 뭐 을지로쯤에 이제 사무실 하나가 더 있어서 파주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거기서 근무하고 집이 너무 먼 사람들은 을지로 쪽에서 이제 근무를 한다든가 뭐 이런 것도 가능은 하죠. 지금 그렇게 하는 회사들도 제법 많이 있고요. 그렇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개념 자체는 아예 없을까요? 그러니까 뭐랄까 한 명은 붙박이처럼 이렇게 지킴이를 네.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 네. 당번 같은 느낌의 사람. 상황병 같은 그 상황병이라고 하는데 아 그건 이제 돌아가면서도 할 수 있는 네, 그런 거라고 그렇죠. 생각하시나요? 예. 왠지 저는 그 붙박이로 한 명이 뭐 그게 뭐 사장님 이제 저희 책임자일 수도 있겠지만 그 사람만 혼자 더 애를 쓰고 각각의 사람들이 그 조각을 맞추는 거가 그 자리를 지키는 한 사람에게는 부담 내지는 외로움을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살짝쿵 마음이 드는데 그건 제가 좀 올드한 스타일이어서 그런 걸까요? 그때까지 네. 이제 업무를 통제하는 게 지금까지 우리나라 방식은 시간적인 통제였어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근무해라. 근데 이제 또 다른 개념도 있죠. 업무량 가지고 평가를 하는. 그러니까 노가다 판에 보면 야리끼리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일본 말인데 네. 빨리 끊는 빨리 가는 거예요. 네. 근데 할당량이 있어가지고 각자의 몫을 그러니까 나는 오늘 뭐 몇 페이지부터 몇 페이지까지를 편집하겠다. 또 누구는 어디서 어디까지 뭐 서점을 돌겠다 하면은 빨리 끝나면 빨리 끝나는데 자기 업무량을 다 마치면 되니까 그렇게 통제도 가능하죠. 이제 네. 출판사 같은 경우라 그러면 네. 네, 아까 그 따로따로 이제 상황병 같이 한번 본부에 두고 이렇게 따로따로 다른 사무실에서 근무한다 이게 앞으로의 추세일 것 같아요. 그러면서 또 재택근무라는 게 있었잖아요. 네. 지금도 그렇죠. 있죠. 근데 이렇게 하게 되면 광고 회사라는 성격상 수주는 어떻게 할 건가? 그러니까 분리해서 근무하게 되면 광고주들은 어떻게 어디다 대고 그 주문을 할 건가 이런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본사 쪽에 그런 상주하는 분이 있고요. 아, 그러니까 이제 본사에다만? 고객 응대 틈은 반드시 존재를 해야 되고 네, 네. 대신에 이제 각각의 일을 하는 그러니까 외부에서 뭐 장소를 물색하는 분이 그러니까 촬영을 하기 위해서 장소를 물색하거나 혹은 뭐 배우를 섭외하거나 뭐 음악을 만들거나 그게 전부 다른 곳에서 이루어져도 상관은 없다는 거죠. 근데 이제 워낙 사회가 정보 사회이고 또 정보 사회는 네트워크 사회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다른 네. 말로 하면 네트워크 인터넷 뭐 연결되어 있어 되기는 되는데 그렇게 따로따로 근무하다 보면 조직 속에서 아까 조직 말씀하신 조직 속에서 어떤 인간관계라든지 아니면 컨트롤 문제 이런 것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가요? 그거는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네. 사고 네. 조금 뭔가 문제가 그러니까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또 거기에 맞는 대응 방법이 나오고 그렇죠. 통제 방법이 나오고 네. 오히려 더 그러니까 그 짜증나는 상사 얼굴을 보면서 일하지 않아도 되니까 일하는 의욕은 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상사 입장에서는 통제가 잘 안 되니까 곤란할 수도 있겠지만 업무량을 가지고 통제를 하면 되는 거니까 사실은 네. 굳이 얼굴 보기 싫은 사람 억지로 봐가면서 네. 그 스트레스 받는 것보단 그쪽도 나름 괜찮지 않을까 네. 싶네요. 그렇겠네요. 제가 이제 일을 시작할 때 친구가 이제 그 친구는 계속해서 이제 한 번도 쉬지 않고 육아휴직 없이 일을 해왔던 친구인데 그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사무실에 가면은 아무도 대화가 없는 환경이 가끔 있다. 전혀 대화 없는 환경이. 네. 그런데 누구 하나 보이스로 이야기하지 않는다고 해서 사무실 안에 대화가 없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나대지 말라. 이렇게 조언을 해줬어요. 네, 친구가. 네. 그래서 저도 역시 이제 그러면 조심하면서 이제 일하고 있는데 보니까 저만 그 일하시는 동료들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커뮤니케이션 하고 있고 다 메신저 하시죠. 네, 동료분들 다 메신저로 메신저 하거나 네. 아니면 긴 이야기를 할 때는 그냥 이메일로 항상 본인의 흔적을 남기는 거예요. 그래서 구두상으로 전하는 걸 오히려 더 조심하는 스타일이었어요. 왜냐하면 구두상으로 전달을 하면 기록이 남지 않기 때문에 네. 그걸 다시 이메일로 전환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네. 그만큼 또 시간 로스가 생기고 네. 그래서 아예 그냥 이메일로 하거나 그 메신저로 다 하고 이후에 필요할 때는 공동으로 전부 다 그냥 회의를 아예 소집을 해서 네. 동시에 이렇게 정보가
분산되게 하는 네. 거지. 저처럼 이 자리 저 자리 가서 담당자에게 지금 이렇게 의견이 왔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라고 저는 이제 정서를 썩는 사람이더라고요. 업무를 할 때. 네. 예, 그런 차이가 있었어요. 그 사람을 바라보고 업무를 하는 것 자체에 대한 시각이 정말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네, 네, 네. 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말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게 글로 된다고 해서 사람의 감정이 이렇게 전달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한 사람도 있지만 또 충분히 전달이 되는 네, 사람도 네.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게 충분히 공감이 돼요. 그러니까 네. 저 같은 경우는 최근에 뭐 같이 일하시는 분들 몇 번 아시겠지만 저한테 이제 카톡을 저랑 같이 업무하는 사람 중에서 이제 저한테 카톡을 보내시는 분이 있는데 그냥 묘하게 이분한테는 이분의 문자를 받기만 하면 제가 굉장히 마음이 불편해져서 하루 종일 씩씩거리면서 속상해하거나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이분은 뭐 특별히 나한테 그런 감정이 있는 것도 아닌데, 네, 그러니까 그 문자를 보내는 것 자체에도 업무 스타일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네, 어떤 네. 방식으로 문자를 보내는가, 그리고 그 문자로 업무 뭐 요청을 하는데 네. 이제 하는 방식. 그래서 되게 재미있었어요. 그 경험 자체는 저는 열받긴 한데 이 사람은 공손하게 문자를 당연히 보낼 뿐인데 왜 나는 이것에 상처를 받는가? 그렇죠. 네. 정서적으로 반응하게 네. 되는가? 네. 전혀 혹시 저는 아니죠? 절대 아닙니다. 이 약간 자리에 두려운데. 이분 여기 자리에 계신 분들은 절대 아니고요. 네. 그래서 오히려 정말 우리도 왜 카톡 같은 거 보낼 때 뭐 읽고 대답을 얼마 만에 하는가 네. 또는 뭐 어떤 방식으로 하는가 이런 거에 이미 또 이렇게 각각의 업무 스타일이나 성향이 생기잖아요. 네, 네, 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면으로 하는 업무 스타일과 또 사람을 바라보는 방식 또한 이메일이나 문자나 뭐 메신저로 일을 하는 방식 이런 것도 고유한 이제 새로운 업무 방식이 생기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정말 요즘에 많이 듭니다. 네. 그리고 이제는 카톡이나 이런 것이 전혀 문자나 메신저가 그냥 부차적인 이런 업무 공지 방식이 아니라 아니에요. 네, 이젠 정말 정식 네, 그게 네. 주더라고요. 네, 네. 그게 메인이에요, 메인. 오히려 구두상으로 얘기하는 게 부차적인. 합리적인 측면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 메신저든 아니면 문서든 해서 메일이든 해서 기록을 남기면 그 책임 소재가 굉장히 분명해요. 그죠. 몇 시 몇 분 몇 초에 이렇게 네, 대답했다는 네, 게 네. 남으니까 이때 네. 구두로 얘기를 하게 되면 저번에 내가 얘기했잖아. 언제요? 네. 그렇죠. 맞아요, 아주 맞아요. 간단하죠, 그게. 네. 증거가 없어. 네. 그러니까. 네. 그래서 뭐 업무를 볼 때에 그런 식으로 미리 사전에 그런 뭐 업무 연락으로 문자나 뭐 이메일 같은 걸 보내놓고 다시 구두로 이제 네. 뭐 특별하게 확인만. 정말 정말로 해야 될 말들이 구구하게 설명해야 될 말이 있으면 이제 그거는 다시 이 전화 통화나 또는 이제 대면으로 한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부분이 새로이 이전에 그 직장 생활 하셨을 때와 달라요. 지금 그때만 했을 해도 카톡이 없었어요. 제가 직장을 한창 일할 네. 때는 그냥 그 한메일에서 나오는 메신저와 그렇죠. 네이트온까지가 그걸로 정말 많이 했죠. 네. 제가 근무했던 당시고 그리고 저희 이제 네이트온을 띄운다는 것 자체가 주변 동료들한테 그러니까 업무하지 않고 딴짓하는 사람으로 약간 비춰졌다면 지금의 카톡은 그냥 업무인 거예요. 네. 네, 맞아요. 카톡으로 이야기하는 게 너무 당연하고 이 방식을 선호하는 게 그냥 자연스러운 거고 거의 공식적 그 업무 통로가 되어버리는 네, 네, 그래서 네. 기본적인 뭐 단톡방을 만든다든가 이런 네. 게 기본 그 서류 파일을 쌓아놓는 이 자리가 되는 네, 경우들도 그렇죠. 많아서 생각해 보면 참 변화가 큰데, 근데 다시 생각해 보면 또 이 당연한 그런 변화이기도 하다라는 예전에요. 네, 제가 회사 다닐 때는 출근해서 인터넷을 못 보게 했어요. 그렇죠.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럼요. 네. 잡다한 옛날이네요 것만 정말. 본다고. 네. 근데 지금은 뭐 이제 지금도 그러는 회사 있긴 해요. 지금은 안 보면 안 네. 될 걸요 아마 인터넷 없이 어떻게 업무를 할 수 근데 없을 것 같아요. 그 뭐죠? 쇼핑몰 같은 건 아예 들어가지 않게 이렇게 막혀져 있거나 네, 이런 맞아요. 그런 거. 인트라넷으로 좀 통제하는 데가 네, 있죠. 네, 그렇죠. 그래서 업무 메일 중에 업무가 사내망만 쓸 수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경우는 있죠. 저는 요즘에 쇼핑 그 상품에 적혀 있는 라벨이 제 네. 교과서가 됐어요.
제가 그걸 얼마나 열심히 보고 있냐면 지금 이제 온라인 안에서도 뭐 제가 즐겨보지 않던 홈쇼핑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들의 네. 이 말하는 방식과 사용하는 단어들을 지금 다시 습득하고 있는 중이고 오, 말을 새로 배우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거의. 새로 배우고 있습니다. 언어가 너무 많이 바뀌었어요. 네. 예, 그리고 제가 이제 마켓에 갈 때도 제가 늘 쇼핑하던 그 방식으로만 해서 패턴이 똑같았거든요. 그래서 가지 않던 통로는 절대 가지 않았는데 지금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돼가지고 다 다니고 있어요, 모두. 그러니까요. 저도 그 공감합니다. 저도 별로 쇼핑에 익숙하진 않은 사람이어서 네, 네. 이 새로운 경험 중에서 어떻게 보면 이 직장의 새로운 취업 또는 그 새로운 직장의 인연을 만나는 것은 가장 큰 그런 변화 중에 한 네, 가지라고 네. 할 수 있는데 네,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 별나들님의 경험은 새로운 출발이자 또 미래를 위한 귀중한 시간, 귀중한 네. 투자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